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전에 이제 뭐 귀연골, 자가늑, 그다음에 실리콘 등을 이용해서 타 병원에서 이제 5번 정도 수술 받으셨죠? 네. 그래서 염증이 많이 심한 상태로 우리 병원에 모셨는데 당시 이제 염증 조직하고 실리콘, 뭐 이식물들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받으셨죠. 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이제 재건 수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 수술 받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그 전까지 수술을 할 때마다 매번 이제 부작용들과 염증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네, 원치 않게 이제 수술 횟수들이 계속 늘어났었는데 그럴수록 제 코 모양도 점점 제 모습을 잃어가게 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 심했을 때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조차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네, 다행히 이제 원장님께 제거 수술을 받고 나서는 염증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코 모양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져 있기는 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용기를 내고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서라도 좀 저처럼 힘드신 분들이 자신감도 갖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코 수술을 받으실 때 그 실리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었나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과거 수술을 할 때마다 뭐 염증들, 혈종, 구축 직접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수술을 해주신 병원에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조금씩 알게 되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원장님께 만나 뵀었을 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그때 좀 제대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받으셨던 그 수술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제 코 자체가 좀 많이 낮았었어 갖고 그게 컴플렉스였어서 L자 실리콘 그리고 기형골을 사용하여 첫 번째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코가 점점 휘게 되고 코끝에 이제 연골 비침 그리고 나중에 통증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치료하기 위해서 6년 후에 실리콘과 기증늑연골, 기형골을 사용하여 이제 2차 재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이제 피고임이랑 염증들 그리고 돼지코처럼 조금 코끝이 말려 올라가는 구축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6개월 만에 실리콘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상태로 1년 동안 휴지기를 가지게 되다가 코 자체가 이제 워낙에 짧아져 있기 때문에 실리콘이랑 자가늑연골 그리고 기형골을 사용하여 4차 재수술을 받았고요. 그때 받았었을 때는 오히려 그 전보다 염증들이 더 심해졌었어 갖고 응급수술로 거의 일주일 만에 똑같이 실리콘을 제거를 했었고요.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주 봉합 부위가 전혀 아물지 않고 점점 벌어지는 데다가 피부색 변화도 있고 고름까지 흘러나오더라고요. 한 달여 만에 원장님을 찾아뵙고 뭐 이물질이라든지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리콘으로 인한 부작용을 교정하기 위해서 또 실리콘을 사용했다는 약간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재수술할 때는 항상 자가 조직 또 인체 조직만을 이용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이 많이 몰려있는 강남이나 뭐 압구정에 있는 병원이 아닌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성형수술이라든가 이제 부작용을 관련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미 그 카페 안에서도 어려운 코 재수술로 유명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많은 후기들이 있었고 그거를 보고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염증이 나서 이제 오셨을 때 제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셨는가요? 네, 당연히 그랬었어요. 당시에 코 상태라든지 이제 염증 원인들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방법 그리고 수술 계획들까지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서 그때 믿음이 좀 많이 갔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조금 어려운 용어라든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그리고 또 쉽게 비유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거나 또 수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는 건 없으셨나요? 당연히 있었죠. 아무래도 부작용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는 많이 무섭기도 하고 좀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결심하기까지 좀 쉽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제 코가 변형이 돼서 그런 건지 코가 한쪽으로 좀 막히면서 숨 쉬는 게 좀 불편해졌었는데 그 기능적으로나 좀 미용적으로 많이 불편한 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는 좀 용기를 내서 다시 한 번 더 수술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건석 성형외과에서 마지막 이제 수술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수술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나요?
제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코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임하기 때문에 전처럼 뭐 염증들, 부작용들 이런 게 안 나타나길 예, 바라고 있고요. 기능적으로는 좀 코 숨 쉬는 게 많이 편해지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가장 신경 쓰였었던 거는 코가 많이 짧아져 있고 이제 콧구멍이 많이 비쳐져 있는데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코끝이 내려오면서 좀 코 길이가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계획은 첫 번째가 이제 구축으로 인해서 코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제 코를 길이를 충분히 늘리는 거. 두 번째로는 비중격도 많이 휘어져 있고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축을 바로 잡아서 숨기를 트여주는 것. 부작용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리콘이나 이런 이물질 또는 보형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수술 테크닉이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거치게 하다 보면 조직 손상이 많고, 조직 손상이 많다 보면 거기서 조직이 녹으면서 그로 인한 염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